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찍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5월 7일 오늘 화요일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일단 이제 앞서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연휴였었죠. 3일 동안 우리가 쉬는 동안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실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어제 중국이나 이제 중국 쪽이 좀 이제 크게 흔들리긴 했는데, 어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이제 센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끝나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뭐 마이너스 0.4%,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인가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끝날 때 아주 잘 끝났거든요. 양봉으로 잘 끝났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아침에 우리나라 시초가 확인하고 나서 시황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시초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창 시작되었습니다. Searching for music for your next video? 네, 자 일단 여기 시황부터 먼저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달에 지난 3월달에도 마찬가지고, 네 4월달도 마찬가지고 공개 방송할 때마다 꼭 이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개 방송 이제 그 3월 초에 할 때도 보면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돼가지고 대북주들이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때도 그래서 공개 방송을 때마침 그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개 방송할 때 시황도 좀 잘 잡아드리고 그랬었는데 4월달도 마찬가지였고요. 4월 초에도 공개 방송할 때 그 3월 말에 좀 증시가 좀 안 좋았죠. 네, 4월 초에 또 그때 흐름들 잡아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또 오랜만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또 때마침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 뭐 공개 방송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지수가 급등하는 날 공개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뭐 지수가 좋을 때는 여러분들 종목도 편안하게 올라가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오늘처럼 증시가 조금 흔들리고 이럴 때 시황을 잡아드리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일단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한 1% 정도씩 네,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일단 뭐 지수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지수가 뭐 얼마큼 하락했느냐 이거보다 오늘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이거예요. 아침에 몇 퍼센트 하락했느냐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 요거 잘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장중 내내 지수를 쳐다보면서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부터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 공개 방송 이제 제목이 이거죠. 제가 주식 격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겁니다. 제가 굉장히 이 격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그대로 주가는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걱정의 이제 그 벽이 하나 나타났죠.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게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그 팩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이제 그 4일, 5일, 6일까지 3일 동안 편하게 이제 쉬었을 텐데,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죠. 거기다 이제 북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북한 얘기는 조금 이제 좀 이건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니까 좀 뒤에서 얘기하고, 실제로 종목들도 뭐 이렇게 대북주들도 크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대북주들이 아침에 뭐 하락은 좀 나오죠, 그죠? 근데 하락은 조금 나오긴 하지만 뭐 그렇게 폭락이 나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 문제가 증시에 그 거의 영향을 안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랑 이제 중국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이제 개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일단 요거부터 그래서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그 증시가 아침에 이제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요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제 그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한 10일쯤에 이번 주는 금요일이 될 텐데요. 금요일쯤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5월 3일이니까 한 3, 4일 전까지는 뭐 괜찮게 얘기했어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 2, 3일 지나가지고 말이 또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냐면 10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주 10일 날 요 전후로 해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될 거라고 최종 타결 이제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10일 금요일 정도부터 이제 중국 그 수입품 있죠. 관세가 예전에 이제 2천억 달러치가 뭐 10%에서 25%로 이제 요거를 인상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이제 재협상을 자꾸 시도하면서 자꾸 이제 질질 끄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부과했던 그 관세를 그 10%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25%로 올리고, 나머지 이제 중국 수입품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도 한 25% 신규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체 휴일이어서 쉬었는데 중국 시장은 열렸거든요. 근데 어제 중국이 폭락을 했어요.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 폭락해도 싸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협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쯤에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폭락을 좀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파 때문에 이제 유럽 증시도 마이너스 1% 정도까지는 빠졌어요. 근데 마이너스 1%가 급락이냐? 급락은 아닙니다. 그냥 결과만 얘기하면 급락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뭐 경제지표 좋게 나오고 그냥 다 좋아도요, 지수가 마이너스 1%, 1.5%는 기본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유럽 증시를 잠깐 보시면 유럽 증시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 잠깐 체크를 좀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끝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은 이제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독일은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이니까 큰 폭의 급락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불안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에 미국 쪽을 보시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끝났냐면 다우지수는 0.2%, 그냥 별로 안 빠졌어요. 네, 물론 이제 하락 출발을 했어요. 마이너스 1.5인가? 마이너스 1.5% 정도 이제 급락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는 낙폭을 거의 다 메꿔놓고 끝났어요. 나스닥 지수도 잘 아시죠?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0.5%에서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가벼운 하락이거든요. 이 정도로 끝났어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4%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잘 끝났죠. 미국은 깨끗하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차트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보시면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이제 질질 끌고 협상 마지막에 말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협상의 또 달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판을 이제 엎어버리려고 이제 약간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보니까 이건 협상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아무튼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이제 문제를 좀 일으킨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중국도 급락을 했고 유럽도 급락을 했는데 미국은 잘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쭉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지 이제 하루 이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 미국이 그 관세를 이제 금요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그 관세 부과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오늘 7일이거든요. 10일이면 대충 3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통상 3일 안에 부과를 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고 이제 해요. 뭐 정확한 건 이제 또 뭐 이제 진행이 되고 알겠지만 여태까지 통상 관례를 보면 관세를 부과하려면 이제 통상 시간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관련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그 기업한테 미리 통보를 해야 된대요. 과거에 미국이 중국한테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도 보면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두 달 이상 걸렸거든요. 요번에 근데 뭐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협상용이다. 실제로 관세를 올리기보다는 그냥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협상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이제 재선거를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를 협상이 결렬되면은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제 시장에서도 보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 경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센 척하고 있지만 중국이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돈줄이 말랐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미국한테 관세 맞는 것도 힘든데 여기다가 고율의 아주 높은 그 관세를 또 맞으면 중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중국이 뭐 그렇게 뭐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중국 증시가 폭락이 오고 뭐 유럽 증시도 약간 빠지긴 했지만 지금 이제 이게 협상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그 대표단이 있죠. 무역 대표단이 원래 그 이번 주 8일하고 9일이죠. 미국에서 이제 그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간답니다. 만약에 진짜 여기서 판이 엎어지는 거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협상단이 안 갔겠죠. 근데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류허 부총리라고 하나요? 중국에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깨질 가능성보다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그죠?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상황을 이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켜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협상이라는 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진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어떻게 지금 일이 벌어졌는지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작년 초부터 그죠? 시작돼가지고 그때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에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약간의 진통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미국 증시 끝난 걸 잠깐 볼게요. 중국 증시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이제 중국 증시를 이렇게 먼저 보면 어제 우리나라 쉬었으니까요. 어제 중국 증시가 그러네요. 네네네. 오케이. 예, 잘 지켜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주 좋아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이제 양목 나오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인데 아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중국부터 보기로 했죠. 그래 중국부터 봅시다. 중국이 이제 그 4월달 들어와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제 타결 기대감 그것 때문에 이제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이제 살짝 눌리고 있었죠. 눌리다가 어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제 마이너스 5.5%까지 이제 급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만큼 이제 중국한테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여러분들 보시는 늘 차트 똑같이 여러분들 무료로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이걸 보면서 돈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서 뉴스 보시면 뉴스를 너무 많이 의지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보는 HTS에서도 돈의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중국 증시가 어제 끝난 걸 보면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이제 5%에서 급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늘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아침 9시 16분이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중국 증시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시차 때문에. 그러면 개인들은 오늘 어떤 줄 아세요? 중국이 마이너스 5% 급락으로 끝났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던 중국 증시 또 시작하는 걸 보면서 또 노심초사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국을 잘 쳐다보실 때가 아니고요. 중국이 나가 떨어진 거는 중국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불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보면 돼요. 네, 정메테클님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우 지수를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요게 그 저기 뭐예요? 다우 지수인데 어제 시작할 때 마이너스 1.3%에서 급락 출발했어요.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마이너스 0.2%로 끝나죠. 근데 개인들은 뭐만 보시냐면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어제 미국이 하락했네. 수치로만 보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니까 말 그대로 하락으로 끝났죠. 근데 잘 보시라니까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락 출발은 했는데 끝날 때 쭉 끌어올려서 윗꼬리가 거의 없죠. 계속 장 끝날 때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왜 끌어올렸느냐? 중국에서 그 미중 무역 협상 대표단 정상적으로 오기로 이제 온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바로 들어간 거예요. 더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양봉으로 끝난 거예요. 깔끔하게 잘 끝났죠. 아래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굉장히 잘 끝난 거예요. 양봉 길이를 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시초가 대비 따지면 굉장히 센 양봉입니다. 이게 나오면서 미국은 잘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양봉이 어때요? 여기 아래 꼬리도 없어요. 아래 꼬리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시초가 대비 2배도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윗꼬리도 없죠? 아침에 이제 미국이 하락 출발을 했지만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2배도 안 나왔어요. 뭐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캔들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거래가 뭐 터진 게 있나요? 없어요. 투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쪽에서 진짜 불안감을 느끼고 투매가 나왔으면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 꼬리 뭐 길게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났겠죠. 뭐 올리다가 빼고 그죠? 캔들이 아주 못생기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났어요? 잘 끝났잖아요. 이걸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제 3일 동안 쉬는 동안에 악재가 2개가 나왔어요. 악재성 재료가 2개가 나왔는데 지금 미중무역 협상부터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요거 뒤에 이제 대북주도 북한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이 잘 끝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도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이렇게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북한 문제까지 이제 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침에 투자자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겠죠. 네. 그럼 뭐 하겠어요, 개인들? 던져야죠.
개인들 지금 투매 나오는 겁니다. 개인들이 투매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쉽게 얘기 드리면 투매는 조정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하락이에요. 저번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유튜브 쪽에 이제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투매하고 조정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투매와 조정은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거든요. 유튜브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보세요. 짧아요. 시간도 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잠깐 투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투매를 하고 있는 건데 개인들이 투매를 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오늘 하루는 좀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개인들이 던지니까.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을 여러분도 개인이니까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면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시죠. 그죠? 왜요? 수익이 빨리 나기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내 종목을 갖다가 패대기를 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오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일주일 뒤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개인들이 나눠서 찔끔찔끔 팔을 거를 오늘 한 번에 왕창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개처럼 지금 박수를 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씩 털어주고 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개인들 오늘 엄청나게 많이 털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개인들이 빨리 주식을 버리고 다시는 들어올 생각을 안 해야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기둥을 뽑으면서 급등하는 거예요. 네, 좋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잘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 문제가 더 껴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충격을 좀 받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지나고 하루 이틀 더 지나고 나면 또 안정을 찾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중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니까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주식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국이 잘 끝났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열리는 시간까지 우리나라가 1시간 정도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북한 문제까지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문제는 잘 끝났고요. 미국 증시는 잘 끝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지 가만히 지켜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또 시간 끌면서 자꾸 이제 재협상을 조금 이제 하려고 하다가 한 대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제가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얘기 길게 안 다루죠.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길게 다룰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이제 뭐 연휴 동안에 이제 또 미사일을 쐈죠, 그죠? 뭐 발사체다 뭐다,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각기 다른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뭐 단거리 미사일을 이것저것 방사포랑 뭐 같이 쐈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제 이럴 거라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 놀랍지도 않으시죠, 그죠? 네. 뭐 다들 이럴 거라고 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뭐 이럴 줄 알았다 아니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1년 뭐 5개월인가 하여튼 뭐 거의 한 1년 한 1년 6개월, 2년 5개월 만에 또 미사일을 쐈는데 한마디로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국민 대부분이 이제 이럴 거라고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 관련된 얘기만 해볼까요? 대북주가 지금 그러면 아침에 폭락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아닙니다. 네, 대북주를 계속 좀 쳐다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하락은 좀 나왔어요. 네, 대북주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개인들 많이 물렸던 게 아난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지금 대북주들 있죠. 아침에 지금 현재 대충 보통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한 3% 정도예요. 네, 대북주들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짜리들이 많네요. 이게 뭘까요?
그렇게 크게 급락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심지어 시초가 대비 양봉 나오는 애들도 지금 꽤 보여요. 양봉 나와요. 이게 뭐예요? 시초가는 이제 하락 출발했지만 큰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북한이 미사일 쏜 게 이제 아침에 시가를 이제 하락시키는 그거까지는 작용을 했지만 추가 하락이 안 나온다. 즉 이거는 악재로서 반응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한 악재였으면 아침에 개파락해가지고 지금 장대 음봉 떨어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당사자인 대북주가 아침에 추가 급락이 안 나와요. 오히려 시초가 대비 상승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면 이게 급락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평상시에도 이런 건 나오는데요. 시초가 대비 자꾸 양봉이 자꾸 이 얘기를 해드리죠.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끝나느냐. 근데 현재 9시 한 25분 정도 됐는데 추가 급락이 아니라 시초가 대비 양봉 나오고 있다. 자꾸 강조드립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면 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대북주가 이제 약간 하락을 하면 북한 문제가 나왔을 때 북한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대북주나 남북 경협주는 하락을 하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누구겠어요? 빅텍 같은 방산주죠. 이 전쟁주, 이 방산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영향을 만약에 줄 것 같다. 그럴 때는 이 빅텍이나 방산주들이 상한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북한 문제가 악재로서 작용을 세게 하고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방산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막 또 급등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체 주식시장에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오랫동안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방산주가 상한가를 못 가거나 시가 대비 음봉 맞고 떨어지고 있다. 그건 뭐예요? 반응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 빅텍 주가를 쳐다보면 돼. 빅텍을 뭐 지금 사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대신에 이제 시장 이제 흐름 잡아드리면서 이제 안 불안하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빅텍이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가를 잠깐 보죠. 항상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 차트 잘 보시려면 지지와 저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캔들이에요. 아침에 빨리빨리 읽어내야 되거든요. 네. 아침에 빅텍이 이제 14% 이제 급등을 했어요. 급등 출발했죠. 네. 좋아요. 근데 뭐 또 이런 거 보시면 이거 금요일날 사놨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무슨 국정원 저기도 아니고 이 고위 정보를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단 보시면 이제 플러스 14% 정도에서 옛날 상한가네요, 그죠? 한 15% 가까이에서 이제 급등 출발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죠? 음봉이죠. 아침에 추가 상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음봉으로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북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악재로 작용한다 안 한다? 악재로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빅텍이 앞에처럼 또 상한가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 오늘 증시가 좀 하루 종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 문제가 나왔지만 어때요? 대북주란다. 방산주가 급등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한 것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문제는 이제 미국이 잘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증시가 급락 출발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미국의 중국의 이제 무역 대표단이 방미를 한답니다. 그래서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지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작 미국은 잘 끝났어요. 네. 중국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어제 장대 양봉으로 잘 끝났고 추가 하락 없었고요. 장 마감할 때까지 잘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 막 급락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초를 치고 있는데 유럽은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요 세 나라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영국은 오히려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랑 프랑스는 마이너스 1%에서 딱 요 정도에서 마감했어요. 이게 급락이에요? 평상시에도 이 정도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국제유가도 안정적으로 끝났죠. 그래서 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미국이나 유럽 쪽도 그냥 무난하게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뭐 급락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10시 이후에 또 지켜보면 될 겁니다. 네. 중국 쪽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가 나왔는데 북한은 대북주들이 급락을 크게 안 하죠. 그 다음에 방산주들도 급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안 하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쏜 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안 받으셔야 돼요?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북주가 최근에 올라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2월 말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던 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나서 그 대북주들이 다 무너져 내렸죠, 그죠? 무너지고 나서 별로 올라온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북주들이 아침에 하락도 안 나왔고 시초가 대비도 양봉 나오고 있어요. 추가 하락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북한의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대북주들이 급락하면 전체 개별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은 좀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죠. 왜요? 대북주가 수백 개는 되니까 그 종목이 막 대북주들이 막 그 2월 말에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막 20%, 막 15%, 20%, 30%씩 막 급락 나왔잖아요. 그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됐을 때요. 그죠? 그래서 개별 전체 대북주도 아닌데 개별주들이 같이 급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면 대북주 자체도 하락을 안 하고 있고 안 하니까 그러면 다른 개별주들도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미중무역 협상 또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제 개인들이 염려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투매가 나와서 일시적인 투매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문제는 악재가 지금 아닙니다. 네. 제 감성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종목들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지수 쳐다보고 확인하고 쭉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특히 누굴 보시면 되냐면 방산주 보시면 돼요. 네. 방산주를 보시면 자꾸 이제 음목 나오잖아요. 힘 못 쓰죠, 그죠?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이 방산주들이 상한가를 가면 솔직히 조금 이제 개별주들은 좀 피해를 봐요.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북주 자체가 이제 그리고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예? 대북주 자체가 이제 아예 안 움직이죠. 지금 뭐 크게 급등도 안 하고 크게 급락도 안 하죠. 이게 시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대북주가 또 대북주한테 모든 관심이 쏠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테마주들, 다른 개별주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거든요. 그래서 대북주 자체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게 시장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들은 장중에 또 약간 출렁출렁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이랑 이제 북한 관련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쭉 상황을 점검을 해드렸는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북한 아무튼 뭐 요 이슈는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이제 그 좀 독특한 스타일이고 북한도 약간 좀 이제 좀 깡패죠. 그래서 약간 이제 가끔씩 이상한 이제 도라이 짓을 좀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있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인데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에요. 이럴 때 털리시면 안 돼요. 주식은요 싸게 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죠. 한번 볼까요? 네, 맞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돼요. 네. 요거를 이제 잘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한 번에 이제 갖다 딱 찍어서 몰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게 왜 안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털리거든요. 왜 털리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우신 분들이에요. 네. 뭐 학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일단은 배우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왜 털리시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털리는 거예요. 빅텍은 요 차트 내려놓을게요.
이 지금 이제 개인들이 투매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인들 투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이렇게 거꾸로 잡수세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셔가지고 지수가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세요. 걱정 백날 해보세요. 지수가 안 떨어지나요? 지수는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는 게 지수예요. 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간절히 원하셔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돼요. 맞죠, 그죠? 그냥 내비로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날은 이제 뭘 확인하시냐?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빨리 이제 둘러보셔야 돼요. 어디 쪽에서 투매가 나오고 있고, 어디 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빠지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이제 개인들과 주식을 못하는 사람과 주식을 잘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를 드릴게요.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매수로 나오는 건 왜냐고요? 간단해요. 네. 지수가 하락 나오면 개인들은 사요. 지수가 상승 나오면 개인들은 팔고요. 딴 거 없어요. 네, 항상 거의 그렇게 나와요. 가끔씩 이제 안 그럴 때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항상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들이 투매하고 있다. 근데 투자자별 그 현황을 보면 개인들이 사고 있죠. 뭔가를 사긴 사요. 뭐 물타기하는 사람도 있고 낙폭에 따른 반등 노리려고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박앤헌터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주식이 굉장히 싼데 더 싸지니까 이 기회에 이제 싸게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제 많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단기 매매 이제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도 섞여 있고 중장기 투자자들도 섞여 있고 아니면 이제 기업 오너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자사주 사러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외국인도 섞여 있고 막 있겠지만 개인들이 이제 순매수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있죠?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항상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순매수로 보면은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투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산 주식을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근데 그 얘기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또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지금 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주가는 올라갈 때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나요? 물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9일제지 우리방 보유 종목인데 9일제지 올라가는 거 보면 모든 종목이 진짜 저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대부분 어떻게 올라가요? 한 번씩 누르고 찍어 누르고 흔들면서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솟구치죠.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한마디로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인데 여기서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악재가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재도 있죠. 오늘 같은 날은 뭘 보셔야 되냐면 악재가 작용하는지 호재가 작용하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호재 나왔어요? 악재 나왔어요? 악재 나왔죠. 근데 악재가 주식을 쉽게 하시면 돼요. 반응을 해야 하네요?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침에 호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호재가 없으니까 호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악재가 나왔는데 반응을 안 하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불안해가지고 같이 손절 때리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무조건 들고 가는 게 능사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악재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제가 아침 9시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어떤 얘기 해드렸어요? 아침에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는지 그거 보지 말고 오늘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투매 나올 때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북한에서 한 거의 1년 반 만에 1년 6개월 만에 미사일 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당연히 아침에 증시 급락 나오죠. 네. 당연하죠. 네. 근데 마무리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건 이거예요. 악재가 반응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악재가 이제 반응 안 한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악재가 반응 안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네. 악재가 반응을 안 한다는 건 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고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증시를 안 좋게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증시를 굉장히 안 좋게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조정이 지금 조정 중이다, 약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코스닥 지수 볼까요? 네, 보세요. 시장이 정말 안 좋고 약세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조정 아닌가요? 반등 나오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조정장이고 이게 약세예요. 그러나 잘 보시면 지금 지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요? 이게 조정이에요? 네. 제가 저 주식을 오래 했는데 조정장에서 저점 높아지는 조정도 있나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약세라고요? 물론 이제 눌림목 끝자락으로 가니까 힘이 좀 빠지는 건 맞지만 그죠? 힘을 빼야 되니까요. 저점을 높이는 게 어디냐고 세상에. 이건 매집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매집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많아져요? 많아지잖아요. 실제로 조정이 들어오거나 약세에서는요 거래량이 더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무언가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캔들을 보세요. 캔들이 어때요? 아침에 하락 출발했어. 아침에 급락 출발한 거 맞아요. 근데 어때요? 예쁘네요. 단지 21선을 코스닥 지수가 21선을 살짝 이탈했을 뿐이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21선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캔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요. 여기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출발했죠. 네, 약간 이제 누르긴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시초가 대비 별로 더 이상 추가락 나오는 게 없죠. 네. 여기서 이제 중국 증시가 뭐 중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악재가 지금 두 개나 큰 게 나왔는데 표면적으로 봐서는 악재가 두 개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크게 추가락 나온 게 없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차트 선을 한번 그어드리는 건데 크게 이탈한 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악재가 나왔는데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량이 4월달하고 5월달에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거 누가 샀을까요? 누가 샀겠어요? 외국인이죠. 4월달에 5월 초에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하고 주식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이거 외국인이 거의 싹 쓸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신났어요. 외국인은. 근데 개인들은 맨날 걱정하고 있고 기관은 맨날 팔고 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시장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일단 뭐 아까 이제 방금 지수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 코스닥은 마이너스 1%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계속 이제 쳐다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종목들도 뭐 크게 그렇게 급락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런 날 진짜 투매가 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도 돼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네. 오늘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상승률 보지 마시고 하락률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 자 이게 오늘 이제 하락률 상이거든요. 지능기업 여기 거래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거래소인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능기업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니까 뭐 아침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 뭐 코오롱 관련된 얘기는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인보사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뭐 중국 관련된 뭐 ETF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하고 있고 우선주들 좀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는 크게 급락하는 게 없어요. 여기 뭐 이제 거의 ETF나 아니면 우선주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코스닥 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 6개밖에 없네요. 코오롱 티슈냐 코오롱 생명과학은 악재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그죠? 급락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5% 정도는 빠져야 급락이라고 좀 얘기를 할 텐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여기에 대북주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오늘 대북주들 급락했어야 상식적으로는 대북주도 급락 나야 되는데 대북주도 급락을 안 하고, 그죠? 전반적으로 그냥 조용한 거예요. 아침에 지금 9시 한 46분 됐죠? 네. 이걸 보시면 돼요. 아, 그냥 무난한 거예요. 굉장히 무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악재가 센 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 그 얘기하려다가 이제 이 말을 계속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다른 얘기를 드렸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과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사람과 이제 손실이 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손실나는 사람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손실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쳐다보고 있냐면 9시 40분이죠. 아침에 지수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하겠죠. 그럼 뭐 보겠어요? 네, 중국 상해 증시 요거 시작하는 거 보면서 계속 불안에 달달달달 떠올고 있습니다. 네, 종목 들고 있다. 손절할 생각만 하고 있겠죠. 머릿속 온통 손절. 추가락을 막아야 돼. 이거요. 만약에 현금 들고 있다.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복권도 당첨이 되듯이 주식도 사야지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사야 안 사요? 안 사겠죠. 손절하고 현금 들고 있다든지 이거를 굉장히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적절하게 쓰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매일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반토막 나는 거예요. 고등어 반토막 나듯이 한두 달도 못 가서 계좌 반토막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안해서 자꾸 손절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실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지수 시간상으로 보면 중국 증시 쳐다보고 있을 거고 지수만 쳐다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보겠어요? 불안하면 자꾸 확인해야죠. 뉴스 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 계좌가 얼마만큼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지 내 계좌를 눈이 이제 아플 만큼 쳐다보고 계시겠죠. 손실하시는 분들은 요거밖에 안 봐요. 지수, 뉴스, 계좌.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아씨 오늘 손절해갖고 몇 퍼센트 손해봤는데 이거 빨리 메꿔야 되는데 얼로 들어가지? 어? 이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하겠어요? 이제 종목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종목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재가 나와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빅텍이나 방산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종목에만 꼽혀 있는 거예요. 왜요? 손실을 빨리 메꿔야 되니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익 날까요? 손실 날까요? 손실이 더 나죠. 손실이 더 나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불안하니까 또 지수 보고 뉴스 보고 계좌 보고 종목 보고 손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2, 3주만 하시면 계좌에서 만약 1억 갖고 하시는 분들이죠. 있으면 2, 3천만 원 그냥 사라져요. 손실이 자꾸 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멈추고 빨리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 나시는 분들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그런데 수익 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하시느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수익 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캔들 자체를 본다든지 아주 크게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악재가 반영이 됐나 안 됐나 그리고 지금 실제로 투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를 일단 먼저 파악하겠죠. 네. 분위기 보고 이분들도 종목을 보겠죠. 뭐 보겠어요? 뉴스 이런 거 이분들 많이 안 봐요. 네.
그 뉴스가 그 뉴스인데 계좌 뭐하러 봐요? 계좌 열어보지도 않아요. 네. 뭐하러 열어봐요? 이분들 뉴스도 잘 안 보시고 계좌도 잘 안 보십니다. 차트도 잘 안 보겠죠? 네. 뭐 보겠어요?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을 봐요. 뭐 보시겠어요? 손실나는 사람들 어떤 종목을 보냐면 막 급락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을 봐요. 근데 이분들은 뭐 하겠어요? 급락을 많이 하는 종목 또는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봐요. 왜요? 그거 사가지고 수익 내려고. 지금 들어도 될까?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손실 메꿔야 되니까. 근데 수익 나는 분들은 뭐 보는 줄 아세요? 안 빠지는 애들을 봐요.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안 빠지고 버티는 종목들을 봐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본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세력이 매집을 해놓고 있는 종목들은 하락이 잘 안 나와요. 하락이 나와도 제한적이에요. 네. 급등주, 세력주 이런 거 궁금하시죠?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급락이 나오긴 나옵니다. 네. 급락이 아예 안 나오느냐? 하락해요. 세력이 매집했는데 20-30%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고 아니면 개인 그 세력들이 이제 악독한 애들이면 밑으로 밀어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세력이 갖고 있으면 잘 안 빠져요. 하락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빠져도 덜 빠져요. 근데 만약 아까처럼 이제 악독한 애들한테 걸렸다 빼기는 빼요. 근데 회복이 빨라요. 주식 잘하는 사람은 뭐 보겠어요?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쭉 본다고요. 역시 세력 들어있군.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오늘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겨요 져요? 이기는 거예요. 자꾸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 자꾸 지는 싸움들을 하게 되세요. 지는 싸움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저는 뭐 권투를 잘 모르지만 옛날에 그 권투 선수들 이렇게 보면 둘이 만나가지고 막 째려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면 안 된다면서요? 네, 기싸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도 똑같아요. 세력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죠? 네, 눈앞에 있는 돈들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막 몇 조 원, 몇 천억이 뭐 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여기는 뭐예요? 심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 하셔야 되느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종목들 쭉 보고 있는데, 분위기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네. 주말에 이제 그 3일 동안 쉬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결과는 뭐냐? 악재가 반영을 지금 안 되고 있고 종목들도 크게 급락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무난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불안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이제 오늘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오후에도 종목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근데 오전에는 하필이면 이제 또 미국 증시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얘기 때문에 시황 얘기를 원래 이제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미국 문제도 있고 그죠? 중국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어서 시황 얘기를 1시간 가까이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 얘기를 이제 제가 길게 할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지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지수가 뭐 맨날 지수 얘기한다고 해서 뭐 지수를 맨날 맞춘다고 해서 뭐 우리처럼 이제 현물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지수가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런 걸 크게 보면서 할 필요는 있지만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우리 좀 일반적인 그냥 이제 현물,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하거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릴 때는 딱 하나예요. 목적은 딱 하나라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뭐 증시도 지금 안정을 찾고 있죠, 그죠?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종목 얘기를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따 오후에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수가 그 지수는 최근에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목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이제 그 1월 달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2월 달에는 뭐가 움직였나요? 2월 달에는 별로 움직인 게 없었어요. 네. 딱히 3월 달에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네.
2월 달에 이제 황교안 씨 관련주들 테마 대선주들 조금 움직였죠. 네. 그 다음에 3월 달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간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들어와서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 뭐 갑자기 테마 형성돼서 그런 것도 올라갔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화폐 개혁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막 움직였어요. 네.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5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5월 달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하고 어떤 테마주들 어떤 것들이 움직이냐면, 지금 이제 그 가장 뜨거운 게 이제 9일 제지죠. 이제 그래핀 관련주인데 9일 제지가 지금 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9일 제지를 잠깐 열어놓고 잠깐 볼까요? 빅텍은 자꾸 이제 음봉이 자꾸 잠깐만요. 빅텍 얘기 잠깐 더 해드릴게요. 빅텍이 지금 어때요? 자꾸 음봉을 확대하고 있죠. 더 커지죠.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라서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일 제지를 보시면 네. 9일 제지가 이제 그 지난달 말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1,000원 정도, 여기가 1,000원이에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이따가 이제 문자 보내고다 보여드릴게요. 회원들이 1,100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3,300원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너무 급등을 이제 세게 해서. 원래 보통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점으로 시작해서 보통 급등을 시작하는데, 상한가나 나오고 중간에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점이 나오죠. 계속 이제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뭐 구글하고 이제 그래핀 관련 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급등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3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여기 대비 한 2주 만에 3배를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후발주자들이 급등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 방에 지금 종목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방에 우리 회원들 많이 매수한 종목이 있거든요. 9일 제지도 저희 회원들이 거의 전해온 매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샀어요. 네.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다른 이제 종목이 또 있는데, 여러분들 테마주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일 제지가 그래핀 관련 테마만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9일 제지는 수소차도 되고, 그 다음에 대북주도 돼요. 조림주, 나무 관련 있죠. 네, 산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새롭게 가는 거예요. 여러 이제 뭐 이거 말고 더 있겠죠. 그래서 9일 제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희 방에서 지금 200% 정도 수익 나고 있어요. 물량을 아직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움직이느냐? 후발주자들 움직입니다. 이거 말고 뭐 크리스탈 신소재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 종목들은 오늘 안 움직이고 그 뒤에 다른 종목들이 더 움직여요. 9일 제지 뒤에 움직였던 것 중에 뭐 솔루에타,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종목들은 가요 안 가요? 조용해요. 쉬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10%, 15% 급등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또 급등 나오는 게 있어요. 후발주자예요. 네. 재료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시장은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시장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재밌어요. 9일 제지 이게 그래핀 관련주인데, 그래핀 관련주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테마주였어요. 거의 10년 전이죠. 네. 10년 전 테마주가 부활을 했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네. 재밌어요, 시장이. 네. 앞에 급등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화폐 개혁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 이제 급락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테마주들이 앞에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테마주들이 등장을 해서 뭐예요? 시장에서 수익을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끝났느냐? 솔직히 9일 제지 이런 것들은 밑에서 싸게 사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여기서 다시 사겠어요? 그죠? 근데 뭐가 나와요? 후발주자가 나온다니까요. 후발주자는요, 단점은 뭐냐면 이만큼은 안 가요. 후발주자가 어떻게 9일 제지처럼 200%씩 급등을 하겠어요? 후발주자는 이만큼은 잘 안 가요. 대신에 단점은 그거예요. 상승 파동이 좀 짧아요. 근데 장점이 뭐겠어요? 시간이 안 걸려요.
네, 오랜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저희 방에 이제 후발주자 회원들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저기 한 게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들고 있어요. 오늘 지금 오늘 같은 날도 큰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금요일 날 급등했던 테마주들 중에 종목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나만 얘기할까요? 아남전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그 뒤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보유 종목도 있어서 얘기는 다 못하겠는데, 뭐 이제 아남전자라는 게 급등을 했습니다. 20% 정도 급등 마감으로 이제 20% 급등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네.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이게 그때그때마다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뭐가 갔었냐면, 말 그대로 10년 전이니까 기술력이 지금만큼은 이제 따라주지 않았겠죠. 그때는 이제 뭐 수소전지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갔던 게 전기차였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 테마주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배터리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뭐 차량 경량화, 옛날에 조일알루미늄이라는 것들 막 가벼워야 되니까요, 그죠? 네, 이런 테마주도 있고 막 그랬어요. 전기차 테마주가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자율주행, 뭐 자동차 전장 산업, 아니면 다른 말로 우리 뭐 스마트카, 그죠? 네, 이런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죠. 물론 전기차 배터리 그런 것도 이제 급등한 게 있지만, 뭐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테마가 형성이 돼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커넥티드라는 말이 그냥 우리 연결하다 영어 있잖아요. 커넥트 그 뜻인데, 커넥티드 카, 물론 이제 우리 방송 듣고 있는 회원분들 중에, 아니 유튜브 쪽에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쪽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커넥티드 카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차에다가 그러니까 통신 기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접목되는 거를 커넥티드 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큰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지금 보니까 이제 커넥티드 카라는 컨셉으로 테마가 형성이 돼가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테마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구글 제휴도 왜 급등했어요? 그래핀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구글에서 관심을 갖는다 그랬죠. 커넥티드 카도 지금 구글에서 관심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메이커 중에, 전 세계 메이커 중에 유명한 크라이슬러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요 세 개, 삼성, 구글, 크라이슬러, 여기가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커넥티드카 그 무슨 플랫폼 있죠. 그런 걸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막 움직입니다. 네. 오늘도 들썩였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이 또 다시 시작되면 어떻게 되지? 작년처럼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급락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급락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조금 힘들겠죠. 잠깐 동안. 그게 다예요. 결국엔 다시 회복되고 올라가겠죠. 근데 어차피 급락이 나오거나,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놔두시겠지만 다른 사람도 다 쉬어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 방에서 수익을 내드리겠지만, 전체 개인들만 놓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시장이 급락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무서운 건 그 급락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종목 들고 힘들어도 종목 들고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 큰 수익이 나시는데, 조정 들어올까봐
급락 들어올까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요? 그렇게 불안한데. 그렇게 불안한데 종목을 들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수익 낼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왜요? 오래 못 가져가거든요. 단 1시간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짱도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락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시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수익들을 내시면 돼요. 시장은 열려있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어때요? 지수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머물러 있죠. 네. 그런데 종목들은 크게 급락이 안 나오잖아요. 그 시장은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잘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종목들도 하락이 별로 안 나오고 있고 북한 문제만 해도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을 안 하죠. 북한에서 이제 어떤 짓을 해도 대북주들이 하락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대북주가 하락할 때 개인들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오늘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북주들이 급락도 안 하고 다른 개별주한테 영향도 안 끼치네요. 방산주 급등 안 하네요. 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뭐겠어요?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빨리빨리 이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돈의 흐름을 읽어내면 돼요. 아까 커넥티드카 얘기 왜 했겠어요? 커넥티드카가 그냥 스마트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테마를 많이 해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문인터넷 이거 5년 전에 이미 시장 세력들이 크게 테마로 2년 동안 테마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아까 커넥티드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 통신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네. 요즘에 맨날 들으시는 게 뭐예요? 5G잖아요. 네. 옛날에 커넥티드카가 이게 이제 뭐 나온 게 꽤 됐는데 이 개념은 옛날부터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LTE였겠죠. 네. 근데 이제 LTE에서 5G로 교체되는 이제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랑 스마트카랑 사문인터넷이랑 합친 게 커넥티드카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 밀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테마주가 얼마나 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력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통신 기술이 들어가는데 5G가 들어가거든요. 스마트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수소차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테마가 커넥티드카 이런 거란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했다고 또 오늘 가서 바로 또 커넥티드카 종목 아무거나 사서 그러시지 마세요. 테마나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려면 기업 분석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만 테마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테마주 하면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큰 흐름을 읽으면서 하면은요 큰 돈이 돼요. 네. 이 트렌드 있잖아요. 트렌드라고 하죠 보통. 이 트렌드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살짝 나오는 게 커넥티드카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즉 제가 오늘 이제 공방 첫날인데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시장은 살아있고 세력들은 자꾸 무언가를 만드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엊그제 북한 문제하고 이제 미국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플라이님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좀 이따가 어디에요? 저기 유튜브 쪽에 이제 녹화 방송 올릴 거거든요. 다시 보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방금 들어오셨죠? 좀 전에 들어오신 것 같군요. 네. 빅텍을 사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네.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셨을 텐데 네. 조금 뒤에 오늘 오후 이제 점심이나 오후에 유튜브 쪽에 녹화 방송 올라갈 거예요. 네, 그쪽에서 나중에 확인하세요. 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 얘기했었죠? 네.
북한하고 미국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침에 좀 마음이 무겁게 좀 불안하게 시작을 하셨을 텐데 어때요? 막상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설명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서 좋은 종목을 갖고 이겨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혼자 하면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독학이라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취미생활로 기타 같은 걸 치고 막 그러는데 기타 같은 거는 독학이 돼요. 네. 혼자서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 뭐 방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교재도 있기 때문에 기타는 독학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유독 독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주식이에요.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기타는 독학을 해도 되더라고요. 왜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기타를 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손에 굳은 살이 막 배겨요.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굳은 살이 덜 배기고 뭐 그냥 빨리 배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좀 있긴 한데 내 손에 굳은 살이 더 많이 배겨요.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면 기타를 더 잘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타 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요, 이게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타는 그렇게 해도 내가 잃는 게 없거든요. 얻는 것만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기록을 다져놓고 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선생님 찾아가서 배우고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면 돼요. 그죠? 근데 주식은 어떻게 돼요? 내 돈 다 사라져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혼자 독학하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혼자 해보려고요. 혼자 하세요. 그 돈 다 사라져요. 평생 벌으신 돈, 아니 이제 빚내 사시는 분들 많이, 빚을 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주식은 독학을 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돈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공방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공방 때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이 기회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커넥티드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처럼 종목 얘기,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방송은 2시 이제 30분 정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고 이따 오후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 수고하셨습니다. 네.